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원도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글 쓰는 걸 참 좋아했는데 삶에 치여 살다 보니 글이란 걸 잊고 살았네요. 오랜만에 학생 때 라디오 틀면서 사연을 썼던 기억을 더듬어 사연을 한번 적어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남편은 타지에서 만났지만 고향이 같아서 많은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타지에서 저를 만났기에 좀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타지에서 일하면서 많이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딱 정만으로 가까워진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 사랑을 했기에 만났어요. 어린 시절 불우하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남편과 즐겁고 부유한 가정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하면 아이에게는 조금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가지면서 꿈과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그게 벌써 약 10년 전이네요. 그때는 그저 순수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보다 그때부터 모두 다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던 터라 연애를 하면서부터 헤어질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과는 자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회사 근처 집세도 아끼기 위해서 같이 동거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생활력도 있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때문에 동거하면서도 일찍 결혼해서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귀다가 저희 둘에게는 하나의 축복이 찾아왔죠. 그래서 남편은 고민 끝에 결혼을 확신하고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아이를 가져서 꼭 남편 발목을 잡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도 일하는 곳을 정리하고 결혼해서 고향에서 살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마땅하신 모양이었어요. 남편에게 좋은 짝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웬년이 나타났나 싶었던가 봐요. 게다가 저희 집이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덕폭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어요. 시댁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몇 번 남편이랑 자리를 계속 마련을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펑크를 내곤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여자랑 자리를 마련할까 싶었는데 제가 임신을 한 상태로 인사를 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애를 가졌다고? 너 일부러 내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수쓰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이를 가졌다는 게 진짜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증거를 대라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제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리자 사진도 조작될 수 있는 거라면서 요즘 애들 말 믿을 게 못 된다고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같이 가서 확인한 거니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영 저에 대한 마음을 푸시질 않았어요. 그래도 손주를 가졌다고 하는데 내치면 주변 사람들이 욕할 걸 걱정을 했는지 일단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 돈 한 푼 내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고는 저희를 보냈어요. 시댁도 그리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해주려고 땅을 가지고 있던 걸 파실 요량이었나 본데 저랑 결혼한다고 하니 그 땅 파는 것도 아깝다면서 시어머니는 나중에 제가 마음에 들면 그때 땅을 내주겠다고 하셨어요. 땅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제 앞에서 하실 거라 생각은 못 했었는데 속상한 마음에 나오는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어디 여자가 시댁에 와서 눈물바람을 하냐며 저에게 베어먹은 게 없는 애와 결혼을 시켜야 한다니 내 속이 터진다며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니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잘 살면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만남이 그렇게 싸게 흐르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 집에 가는 게 솔직히 부담을 넘어서 가기 싫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물론 남편을 위해서라면 눈 감고 가서 입속에 혀처럼 잘 굴어야 하는데 나 싫다는 사람에게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안 드는 거 있죠. 하지만 남편은 늘 저에게 잘했기에 저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한켠에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갔는데 저희 집에서는 남편이 인상도 좋고 믿음직스러워 보인다며
없는 형편의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며 뭐든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왜 부모님이 죄인처럼 구셔야 할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딸이 아들보다 낫다는 인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저 딸을 시집 보내는 건 마치 큰 짐을 떠안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대라서 부모님이 한없이 작아 보이기만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집에서는 저에게 없는 살림이지만 결혼에 보태쓰라며 3천만 원을 주셨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난 필요 없으니 빌린 거라면 갖다 주라고 했지만 아빠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셔서 그 돈으로 집 살 때 보태라고 주신 거였어요. 시댁에서 돈을 안 보태주시다 보니 남편도 집을 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양심 없었지만 거절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제가 그 돈을 받아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찾아뵙고는 장인 장모님 어려우실 텐데 굳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셔도 월세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아직 우리 젊으니 괜찮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못난 딸 시집 보내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며 아무리 젊다지만 너무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방 한 칸이라도 제대로 얻어서 여유롭진 않아도 부족하지만 않게 잘 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딸 자식 결혼해서 천대받고 돈 없어서 힘들어 할까봐 부모님께서 먼저 어렵게 준비해 주신 돈이었겠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받아왔고 남편에게도 이제 우리 부부니 같이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함께 잘 살면서 효도하면서 살면 되지 않냐고 설득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큰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돈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돈이 생긴 걸 좋아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내 가족이고 내 부모인데도 결혼할 때 그렇게 도움을 받으니 창피하고 민망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만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희는 그 돈으로 집을 잘 마련했고 또 결혼 준비도 차근히 잘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한 달이 조금 안 남았을 때 상견례를 하기로 해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서 어쩌면 아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들어섰고 저희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다가 저희 엄마를 보고는 소리 지르시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나가시니 쫓아나가셨고 왜 그러냐고 주차장에서 한참을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따라갔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욕을 하시는 거였어요. 네가 그 옥화의 딸년이었어? 인연이 이렇게 악연이 되려고 그랬구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지금 보니 아주 판박이로구만. 진짜 꼴보기 싫어. 무슨 일이신데요? 장모님이랑 아시는 사이예요? 장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속 좋은 놈. 누가 네 장모야? 이제 이 애랑 더 볼 일은 없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이끌면서 그냥 가자고 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왜 갑자기 이렇게 흥분해서 그러는 거냐면 말을 해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나와서 길길이 날뛰시는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숙자야, 이제 과거 일은 그만 다 잊자. 우리 이렇게 인연이 된 거 보면 너랑 나랑 다시 잘 지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내가 왜 너랑 다시 잘 지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모르잖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계속 화만 냈어요. 저희 엄마는 자기 때문에 딸 결혼 망칠까봐 계속 이유 없는 사과를 했고 시어머니는 계속 사과를 하며 저희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물음에 그럼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마치 벼락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사돈과 사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나 싶었어요. 엄마는 저 때문에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저와 아빠가 말렸어요. 그리고 정확한 사정부터 이야기를 듣자고 일단 식당으로 들어가자고 시어머니를 회유하였죠.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엄마가 사과하고 남편이 진정을 시키니 일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음식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은 들지 않은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왜 엄마가 그렇게 사과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와 시어머니는 중학교 때 같은 학교에 다니셨다고 해요.
같은 반이어서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쯤 엄마가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그 반이 발칵 뒤집어졌었나 봐요. 그런데 그 물건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나온 건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그 물건이 나왔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네가 물건 훔쳐서 내 가방에 넣은 거 아니냐고 다그쳤고 저희 엄마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걸 믿지 않았던 거죠. 학교 선생님하고 반 애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어서 그 사건을 해결했는데 결국 저희 엄마의 결백이 밝혀졌고 시어머니는 그 일로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정학을 당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그 소문이 퍼져서 주변에 친구 하나 없어서 고등학교 중퇴를 했다고 했어요. 다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저희 엄마 잘못은 없었고 그 물건이 왜 시어머니 가방에 들어가 있는 건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동창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른 애가 너한테 평소에 앙금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때 그랬다고 나중에 실토를 했더라고. 넌 동창회까지 잘 나가는구나. 난 아예 매장을 당해버렸는데 너만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었어. 내가 뭘 잘 살아. 그리고 난 끝까지 너가 그럴 애 아니라고 했었어. 엄마가 해명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까지 모두 엄마의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엄마는 30년도 더 지난 일 때문에 애들 앞길 가로막지 말라며 이제 우리 둘 다 손자까지 생기는 나이가 되었는데 과거 일은 이제 잊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넌 피해 입은 게 없으니 가능하겠지만 난 그렇지가 않다며 자리를 떴어요.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인사를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은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장모님은 결백하시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만 앙금을 풀면 된다고 과거의 일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남편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면 엄마도 자기 고집은 꺾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도 한결 성격이 꺾이시는 듯 했대요. 그래서 다시 약속을 잡을 테니 다음엔 좋게 상견례를 하자고 해서 다음 약속을 잡았어요. 다시 만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분위기가 확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그 말 때문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빨리 상견례를 치르고 될 수 있으면 보지 말자고 말을 했죠. 상견례 동안 분위기가 우울해서 얼마 먹지 못한 밥에 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까지 치렀기에 이제 다 잘 된 거다 생각을 했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번이 잘된 기회라고 생각한 건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겨냥해서 괴롭혔습니다. 혼수를 준비하려고 하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옆집 동군에는 혼수라고 별장한 채를 받았다더라. 그리고 뒷집 우정이네는 명품백을 가죽 수대로 사왔다 하고 아 너네 집은 가난해서 힘들려나? 저희 집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걸 알면서 일부러 제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것 같은 말을 던지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정이 그렇지가 못해서요. 저는 그저 그런 말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자꾸 제가 작아지는 말들만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들이 돈 없는 며느리를 들일 거라 생각도 못했다. 근데 넌 정말 내 기대에 한 끗이라도 맞는 구석이 없구나. 제가 원래 선보려던 애 집안이 과수원을 하다가 대박이 나서 식품 공장까지 세워서 자산이 60억이나 있는 집이야. 너네 집은 6억이라도 있니? 에휴, 내가 네 엄마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맨날 교복도 물려 입는 것만 입고 다니는 꼴이 평생 그러고 살 것 같긴 했는데 너도 별반 차이 없을 것 같다. 내 아들이 그렇게 살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골치가 아파와. 시댁이라고 엄청 잘 사는 집안도 아닌데 저희 집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걸 생각하면 아이 생각 안 하고 다 뒤집어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생명을 품고 있는지라 아이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서 참자. 시어머니가 구박해야 얼마나 구박하겠냐. 애 낳고 잘 살면 또 달라질 거다라며 스스로를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어요. 결혼 때까지도 매일 연락을 하면서 저희 집이 가난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우울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우울함을 타질 않는데 결혼해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만 하게 됐어요. 남편은 무슨 일 있냐며 계속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저를 살살 긁고 있었기에 남편은 제가 왜 그렇게 우울해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남편까지 알게 되면 괜히 더 싸움만 커질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기에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하게 됐어요. 결혼하면 좀 달라지려니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습니다. 돈 없다고 구박하면서 남편이 버는 돈은 차곡차곡 잘 모으라고 했어요. 너한테 얘 월급을 맡겨도 되는지 모르겠다. 월급 허튼데 쓰는 거 아니야? 집에 뭐 사드릴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제가 남편 월급을 어떻게 빼돌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나를 도대체 뭐로 보는 건가 싶었어요.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누구처럼 도둑질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저를 안 좋게만 보는 게 진짜 시어머니의 본심인 듯 했어요. 속상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그런지 아이도 조산을 하게 돼서 저희는 생각보다 일찍 부모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아이도 태어났고 저희는 좋은 부모가 되자 다짐을 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매번 그 마음은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았지만 집에 김장을 해야 한다고 아이 낳은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김장하러 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몸이 회복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장도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친척에게 나눠주신다면서 일부러 100포기가 가까이 되는 김장을 둘이서 하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며느리가 해야지 남자가 무슨 주방 일을 안다고 참여하냐고 애나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보면서 안절부절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거스를 수 없어 저는 김장을 했고 그 때문인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날 새벽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 했는데 시어머니도 무리를 했는지 같은 병원으로 시아버지 차 타고 오셔서 링게를 맞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상태를 보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일단 아픈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으니 다 나으시고 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저도 그때 돼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을 알았기에 한 번쯤은 말해야 내 속도 풀리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었어요. 며칠 지나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을 했죠. 그러고서는 시어머니한테 저는 제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노력하겠다고 대신 덮어놓고 무조건 저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남편은 엄마도 저번에 그렇게 고생해봤으니 알테지만 쓸데없이 일을 벌려서 이 사람 고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어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하시면서 반성은 눈꼽만큼도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고집센 분이시고 프라이드가 있으셔서 그런지 나쁜 마음은 아닐 거다 남편은 말을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저이기에 싫어하시는 거고 저희 엄마에 대한 기분이 나쁜 것을 저에게 다 푸시고 싶으셨던 것을요. 말해도 소용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한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는 한동안은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뭔가를 시켜 먹으려 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남편의 말이 도움은 되는구나 싶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달라 했어요. 남편의 말이 시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요. 시아버지의 생신날 가니 시어머니는 별말 안 하고 제가 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그래도 미리 친정에 가서 요리를 배워온 보람이 있었어요. 요리를 하고서 식사 자리를 갔는데 시아버지도 만족해하고 남편과 오랜만에 온 시누이도 음식 괜찮다면서 요리 솜씨가 없는 거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분위기가 좋은 때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시아버지의 생신이라 그런지 다들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저도 오랜만에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모처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댁에 있던 물건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아버지 생신이어서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한 것밖에 없었는데 뭐가 없어졌다는 건지 황당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과 갔더니 영문도 모르는 저를 확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너 저번에 주방에 두었던 박스 들고 갔어? 내가 네 시누이 주려고 이것저것 싸놨는데 너네 집에 다 들고 간 거 아니냐고. 제가 그게 뭔지 알고 들고 갔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걸요. 그럼 그 박스가 발이 달려서 어디 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너밖에 가지고 갈 사람이 없잖아. 아니 제가 왜 그 박스를 들고 가겠어요.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지 똥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 좀 봐. 어디 어른에게 버릇없이 말하는 건 어디서 배웠니?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 박스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저한테 박스 없어진 걸 뭐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다가 친정엄마를 욕하는 시어머니한테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남편도 왜 자꾸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니라는데 가져갔냐고 사람을 도둑 취급하냐 하니 시어머니는 이번에 남편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서 내가 언제 도둑 취급을 했냐고 했어요. 그럼 이게 도둑 취급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집에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말이라도 하지. 이 사람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뭐 들고 간 적도 없어요. 김장 그렇게 하고도 김장김치 하나 엄마 허락 없어서 들고 가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무시하는 건 도둑 취급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냐? 우리 집에 우리 집 물건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고 솔직히 쟤네 집 가난한 건 너도 알잖아. 또 아냐? 몰래 가져가서 친정에다 가져다 바쳤을지.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대들듯이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지 와이프 편만 든다며 기분 나빠하셨는데 저는 진짜 기분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 1원 한 푼 가져다 준 적 없고요. 제가 친정에 들릴 일도 없는데 가서 물어보실래요? 그리고서 저한테 사과라도 하시겠어요? 내가 미쳤니? 어떻게 너한테 내가 사과를 하니? 사과도 못하실 실수를 하시고서는 뭐가 그리 당당하세요? 아니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저 미워서 도둑놀이 하시는 건가요?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 뭘? 니네밖에 우리 집에 왔다 간 사람이 없다는데. 그렇게 싸우는 도중에 신우이가 전화를 왔어요. 밖에 잠시 나간 줄 알았던 신우이는 자기 집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는 시어머니의 눈치가 이상하자 남편이 전화를 뺏어서 물었어요. 혹시 주방 한켠에 있던 박스 가져갔냐고 하니 신우이는 가져갔다고 말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민망하긴 했는지 갑자기 목이 아픈 척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숨으셨어요. 신우이의 말을 빌자면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각났고 부랴부랴 나가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고 엄마가 가져가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들고 왔다고 나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했대요. 결국 그 박스는 제 주인을 찾아갔던 것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서 다짜고짜 저를 도둑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의 정체였어요. 유기농 채소와 반찬들 그리고 시누이를 위한 한약이었던 거죠. 가난한 친정집에 자기들이 귀하게 키운 유기농 채소와 반찬들 들고 간 거 아니냐고. 그것 하나 사돈댁 주기 싫어서 며느리와 사돈을 아주 도둑 집안 취급을 하는데 진짜 경멸스럽기까지 했어요. 남들은 사돈댁이 있다고 하면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사돈댁에 콩 반쪽이라도 갔을까봐 너무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시댁에 잘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이기에 나도 잘해서 남들처럼 화목한 가족이 되는 것을 꿈꿨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잘못했으면 나와서 사과를 해야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진짜 정말 뻔뻔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화장실 다녔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고 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소위 말하는 빡이 쳐서 시어머니를 한껏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네가 평소 행실이 그랬으니 자기가 의심한 거 아니냐며 니네 집 못 사는 거 맞지 않냐고 가져갈 거 있으면 말을 하고 가져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의심은 틀리지 않았고 저희 집을 깔보는 시어머니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사시네요. 자신의 피해망상에 갇히셨어요. 저희 엄마와 일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진실을 외면하고 사시니 참 속이 편하시겠네요. 뭐? 네 엄마는 강교한 사람이야. 뒤에서 친구들하고 뭉쳐서 나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왜 못 믿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도 증거도 없이 의심하신 거잖아요. 그건 시어머니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걸 보니 네가 있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네. 자기의 잘못으로 이 사태가 발생한 건데 그런 건 뒷전이고 딱 저를 겨냥해서 인신공격을 하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 열등감에 찌들어서 남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또라이들과 딱 똑같다는 느낌밖에 없었어요. 엄마, 잘못하셨으면 사과를 하세요. 어른이 되어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저도 이성의 끈을 놓고 폭주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남편은 자기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왜 자꾸 이상한 말을 돌리면서 사과를 안 하냐며 빨리 사과하고 마무리 짓고 애들 보내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다들 시어머니를 몰아세우자 시어머니는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다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면서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하고서는 방문을 걸어 잠그시셨어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지도 못하고 기분 최악인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좀 성격이 별거 아닌 것에도 예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도 싫어한다면서 어찌됐든 자기가 사기 할 테니 이번 일은 넘어가 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남편의 사과에 알았다고는 했지만 제 속은 속이 아니었어요. 같이 안 산다고 해서 시집살이를 안 겪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남들 겪는 시집살이 나는 안 겪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따로 사는데도 이렇게 사람 무시하고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이게 시집살이인가 아니면 뭔가 싶었어요. 밤새 뒤척이면서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돌려보려고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꼬이셨을 수도 있다라면서 인간적으로 좀 이해해보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원초적으로 시어머니이기에 시어머니가 하신 행동을 그저 이해를 해야만 맞는 걸까요?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한동안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시달렸어요. 친구들은 요즘 세상에는 진짜 별 이상한 시어머니들이 다 있다면 너네 시어머니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니 네가 그냥 이해하라고 했지만 당사자가 되어보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속상해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진짜 이상하다 말을 했더니 엄마는 과거의 일을 몇 가지 말해줬어요. 시어머니는 과거에 엄마와 친구로 지낼 때도 자주 삐지는 것은 기본이었고 시험 때는 특히 예민하게 굴어서 주변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 못했대요. 친구가 성적이 자기보다 좋으면 모함도 많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친구들을 이상한 별명을 달아서 붙이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끔 만들었다고 하기도 했고요. 엄마의 입장에서 봤던 시어머니는 인간관계가 썩 좋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사실과는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지금 행동과 비교해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심정으로는 아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정말 뭔가 일이 있지 않으면 절대 시댁에 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생일이어서 아이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집에 방문하신 겁니다. 시누이도 와서는 나 때문에 지난번에 마음고생한 거 들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아이의 생일을 차려주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훑어보시는 겁니다. 또 뭘 시비를 걸고 싶어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같은 거라면서 하는 뉘앙스가 꼭 또 제가 가져갔다는 느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집에 같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병도 아니고 뭘 매번 의심하는 건지 짜증이 슬슬 났죠. 그러고서는 집에 좋은 물건이 있던 걸 보고는 그건 무슨 돈으로 샀냐고 다그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시던지 하시지 내가 내 집 살림 알아서 사서 잘 꾸미고 살겠다는 건데 왜 별거 아닌 것에도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선 쫓아내버릴까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기분 나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아이 생일 축하한다며 아이에게 뭐라도 해주라고 50만 원을 주셨는데 시어머니가 중간에 봉투를 획 가로채더니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뭐하냐며 애한테 드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이 돈을 다 주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손주한테 좋은 선물 해주라는 건데 그것마저 아까워서 돈 봉투를 가로채고서는 저에게 10만 원만 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진짜 제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어요. 시아버지에게는 감사했지만 시어머니의 고약한 행동에 한 방 먹여주고 싶어서 저는 이 돈 없어도 괜찮으니 도로 가져가시라고 마음만 받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건네던 손이 민망해졌는지 배가 불러서 돈 받을 줄도 모른다며 자기 주머니로 쓱 넣었어요.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남편도 시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아이한테 못해줄 게 뭔데 돈을 그렇게 가로채고 10만 원만 줄 수가 있냐며 돈 앞에선 사람도 없냐고 여러 말이 오갔어요. 저는 그깟 돈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어줍잖게 받아서 빚진 것처럼 굴기 싫었어요. 게다가 그거 한 번 주고 나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또 저를 괴롭히겠어요. 마치 시댁 기둥뿌리를 뽑아간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아예 시비 걸 만한 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무례해 보여도 안 받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깟 10만원 안 쓰고 안 잊고 말지 생색은 있는 대로 내시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신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차라리 속마음 그대로 주기 싫은데 아예 안 주는 건 좀 그럴까봐 10만원이라도 내놓는다고 솔직히 말씀하시지, 사람을 뭘 돌로 보는 것도 아니고 행동하는 게 진짜 유치하고 지랄 맞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만 아니었다면 진짜 시어머니 면상에 그 10만원을 던져버렸을 텐데 그때까지는 정말 그런 깡이 없었던 게 아쉬울 따름이네요. 남편도 아이 일에는 마음이 많이 상했던지 시어머니가 연락하셔도 한동안 냉랭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티를 안 냈는데 남편 입장에서도 부모이긴 해도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한다면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 당분간은 시댁에도 방문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야 뭐 솔직한 마음으로 시댁에 안 가는 게 좋았죠. 시부모니 얼굴 보고 사는 게 저에겐 곤욕이었는데 이렇게 되니 차라리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시부모님은 남편이 아닌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매번 남편의 마음 좀 풀렸는지 알려달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으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잘못은 시어머니가 또 해놓고 남편이 화가 난 것에 대해 일조를 한 게 저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건지 시어머니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냥 바른대로 말을 했어요. 남편이 화가 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저지른 일 때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잘 지내고 싶으시면 남편에게 사과를 하세요. 저에게 자꾸 물어보셔봤자 제가 남편이 아니니 마음이 풀어질 리가 없죠. 네가 그렇게 돈만 안 돌려줬어도 그 애가 그러려냐? 부모에게 10,000원을 받아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애가 내 아들이여. 근데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지금 이사달이 난 거 아니여. 그렇게 계속 생각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남편도 마음이 안 좋다 하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닌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한들 들으실 분도 아니었고 내가 중간에서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니 저에게 험한 말을 해대더라고요. 네가 남편 잡아먹으려니다.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우리 집에 들어왔냐? 애를 가지고 남편 꼬여내서 시댁이랑 담을 쌓게 만든다는 등등. 제가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고 저에게 온갖 험담을 늘어놓다가 저를 화나게 만드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네가 그러니 네 어미 딸년이지. 그래, 네 어미 꼭 닮아서 사람 속을 박박 긁어놓고 집안을 뒤집어 놓는구나. 당장 이혼하고 너랑 똑같은 네 엄마한테 가서 살아. 애도 데리고 썩 꺼져. 직접 얼굴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저도 시어머니라는 인간을 어떻게 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말 다 했어요? 저 이 통화 녹음 다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 가족들 전부가 듣고도 괜찮을지 두고 봅시다. 저는 아예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얼굴을 다신 안 볼 작정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저를 욕하는 건 참지만 제 엄마를 욕하고 안 좋게 보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면서 제가 혹여라도 남편에게 정말 그 녹음을 전할까봐 두려웠나 봐요. 하지만 저도 참는 건 병신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정하고 남편에게 녹음을 보내버렸어요. 남편은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들어보라 했어요. 내용을 듣더니 붕괴하면서 아무리 엄마라 해도 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가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 그거 보낼 건 아니지? 일단 내 얘기 좀 들어. 저는 할 말 없는데요. 아까 이야기 다 하신 거잖아요. 그게 나도 욱해서 그런 거라니까. 녹음한 것만 지워줘. 부탁할게. 문을 두고 계속 싸우는 사이에 남편이 도착했어요. 그만하세요. 여기까지 와서 괴롭히시는 거 정상은 아니신 듯 하네요. 아들, 너까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괴롭히다니 내가 누굴 괴롭힌다는 거야? 난 단지 쟤한테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 도대체 뭔데요? 내 아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요? 문 밖에서 자꾸 두 분이 싸우셔서 저는 일단 주변 이웃들 보기 불편하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나타나니 시어머니도 딱히 저에게 말을 하기는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나도 잘못한 거 알고 사과하고 싶은데 니들이 안 받아줬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라통이 터져서 그랬던 거지.
니들이 나 좀 이해해줘. 크게 일이 터지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미안한 듯 사과를 했어요.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만 되어도 시어머니에게는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 일이긴 했어요. 표정만 봐도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속으로는 저렇게 굴 거면서 고소하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그만하자고 하자 남편은 제 말을 받아들였어요. 대신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저에게 여기서 나가라 말라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드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해결이 되자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저에게 진짜 화가 났었는데 저 때문에 참았다며 그동안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또 있으면 숨기지 말고 지금처럼 알려달라 했어요. 사실 저도 계속 마음고생은 심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니 마음이 좀 풀렸고 남편이 그런 이상 시어머니가 또 그럴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남편은 저에게 늘 물어봤어요. 가고 싶은지 가고 싶지 않은지 물으면서 제 마음부터 살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남편은 저를 신경 쓰게 하지 않고 곧바로 시댁에 전화를 해서 남편이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대신 말을 해서 좀 덜 껄끄러워지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빠하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직접 연락을 하니 뭐라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시댁을 아예 안 갈 수가 없어서 일이 있을 때는 가끔 갔어요. 하지만 가더라도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죠. 시댁 식구들도 조심스럽고 저희도 가서 마음 편히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서로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다면서 같이 술이나 한번 마시고 풀자면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죠. 남편은 시댁에 저한테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결혼해서 다 같이 모여 보내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될지 몰랐다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 나 역시도 불편하다고 속마음을 다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지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불화가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지키자고 하셨어요. 혹여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시아버지가 강경하게 가족 안에서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말에 시어머니는 자기 때문인 걸 알았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당신이 뭘 알고 그러냐면서 타박을 하셨죠. 그래도 나름 분위기는 좋게 좋게 해결이 되었어요. 가족이기에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과거 일은 털고 넘어가자고 하시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도 이제는 가족들 간의 불화가 생길 일은 없어지겠구나 하는 약간의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시댁과 엮여서 쓸데없는 마음고생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몇십 년씩 사는 부부들도 있는데 저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요. 다 마찬가지인 마음이죠. 그렇게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저도 그동안의 상처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앞으로 잘 살면 돼라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시어머니하고도 잘 지내려고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가 드리고 말 한마디 없으셔도 말도 한마디 더 붙이고 아이 보여드린다고 하면서 시댁에도 조금씩 얼굴을 더 비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자꾸 들러붙으니 왜 그러냐고 징그럽다고 하시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만 같았어요. 물론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남편도 옆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약간 시댁과의 싸움이나 시집살이도 자기 노력으로 다 해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사리 변하질 않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이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희 둘을 급하게 불러들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고는 있어서 가긴 가야 하는데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지난번에 너희가 왔다 가고 나서 내 목걸이가 사라졌다. 네 시누이가 모처럼 상여금 받았다고 사준 순금 목걸이라 자그마치 10돈은 되는 건데 그게 없어졌어. 너 바른 대로 말해. 현관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맨발로 뛰쳐나온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더니 말을 하셨어요. 남편도 저도 당황해서 이것 좀 놓고 말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힌 듯 저를 더 꽉 움켜쥐면서 저를 신발장에다 갖다 박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도 너무 당황해서 막 끌려다니는데 시아버지랑 남편이 겨우 시어머니를 떼어냈어요. 제 머리카락이 진짜 한 움큼 빠졌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염밖에 없다며 저에게 자기 순금 목걸이 가져간 도둑년 취급을 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또 시작이냐며 어떻게 가족에게 매번 도둑 취급이냐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럼 제가 아니면 누가 그런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은 상황에 울컥 눈물만 났어요. 시아버지도 찾아봤지만 없었다면서 도둑이 들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시어머니는 틀림없이 제가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가져갔을 거라면서 당장 내놓으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새로 해줄 테니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저를 잡고 막 흔드시더군요. 당장 내놓으라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가 시집와서부터 매번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이죠. 이런 일은 한 번밖에 없었는데 제가 무슨 악기라도 몰고 온 인간인 것 마냥 말을 하는데 저 진짜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벌레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찾으면 어쩌실 건데요. 뭐 이것 봐. 자기가 가져갔으니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하지. 그렇게 저를 계속 도둑으로 모실 거면 이참에 경찰 부르시죠. 경찰 불러서 수색이라도 하잔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러자며 우리 집 수색한 뒤 네 집도 다 수색하자고 득달같이 달라붙었어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나와서 일단 침입 흔적이 있는지 봤는데 침입 흔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침입 흔적은 없을 거예요. 전현이 가져갔을 테니. 전현 친정까지 다 수색해야 한다고. 경찰이 집은 다 찾아봤냐고 하니 시어머니는 다 찾아봤다고 당당히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침입 흔적이 없으면 한 번 더 찾아보자고 해서 가족이 다 합세해서 집안을 모두 같이 찾기로 했어요. 한참을 찾는데 정말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이 냉장고까지 뒤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남편이 미쳤나 싶었어요. 그랬는데 냉동실 한켠에서 신문지를 돌돌 쌓인 뭔가가 나왔어요. 펼쳐보니 바로 그 순금 목걸이였습니다. 엄마, 예전에도 귀한 물건 있으면 도둑 든다고 숨겨두더니 여기에 또 숨겨두고서 지금 이런 소동을 만드신 거예요? 경찰들도 어이없다는 듯이 찾았으면 됐다면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떴고 시어머니는 그게 왜 거기 있냐며 난 거기에 둔 적 없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제가 나중에 훔쳐가려고 둔 거 아니냐고 했죠. 남편은 과거에도 가끔 시어머니 건망증이 있어서 숨겨놓고 못 찾는 걸 남편이 찾아주었는데 숨겨두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신발장에 안 쓰는 신발 속에 숨기거나 장롱 서랍에 안 입는 옷 안주머니, 그리고 냉동실에 있는 신문지에 두어서 꼭 버릴 것 같이 생겼으니 잘 안 뒤질 거라면서 숨겨두었던 곳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잘 놔뒀는데 사라졌다며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대요. 이번에도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그 목걸이를 차고 나가려고 자기는 꺼내두었다는데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꿈에서 꺼내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숨겨두고 찾지 못하는 건 전 치매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걸이를 찾자 다들 민망해서 저를 똑바로 보지를 못하더군요. 근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보고 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서요. 저도 감당할 수 없는 화로 그 집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이런 집안에 시집와서 기름에 튀겨버려도 못한 파리만도 못한 인간을 시부모라고 모셨던 내가 미친년이다. 저는 진짜 그때 정신이 나간 것 마냥 시어머니가 아끼는 그릇을 다 깨버리고 심지어 거실에 있던 큰 TV까지 미친년처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온 집안을 누비고 다니는 저를 남편이 간신히 잡아서 멈추게 했습니다. 남편은 왜 이러냐며 자기가 다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 미친 것 같다며 정신병원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탈출해서 당신부터 죽일 거야. 그리고 당신 미친 인간 아니야? 남 의심하는 것도 정도껏 대치매야? 자기가 둔 것도 못 찾게? 진짜 왕따 같은 인간 내 남편의 엄마라고 봐주니까 또라이 짓을 계속하네.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막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어지럽다며 시아버지에게 쟤 좀 내보내라고 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도 제가 잘못한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잘한 것도 하나 없기에 중간에서 난처해야 하며 시어머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남편은 저를 달래면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오는데 진짜 눈물이 폭풍처럼 밀려오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마음에 끄끄대며 제가 걷지도 못하면서 울자
남편은 거기서 나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저를 업고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못 살겠다고, 나 다시는 어머니 보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원하면 안 보고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정을 하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과 구토로 병원에 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꼬꾸라져서 죽는다고 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만큼 마음이 상했었거든요. 남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에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튀어갔어요. 아무리 자기 가족이 소중해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배신할 순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을 꼬박 새고 나서 다음날 남편은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전해달래. 미안한데 난 듣고 싶지 않네. 엄마 건망증 그거 수두증 때문이었더라고. 그래서 진짜 건망증이 있던 건데 우리 엄마가 진짜 나쁘긴 했어. 다 뒤집어 씌운 거 이제서야 반성한대. 자기가 벌 받은 거 같다면서. 시어머니가 쓰러진 이유는 치매가 아닌 수두증이라는 병 때문이었다더라군요. 그리고 그 때문에 자꾸 기억이 안 나거나 종종 헷갈려 하시기도 했는데 금목걸이도 넣어두고 기억이 안 나서 다 제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병 때문이라도 제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태어나면 오셔서 직접 사과하시겠대. 다신 안 보고 살아도 되니 사과만 받아달라더라고. 먼 바람이 불었는지 수술 한번 하고 나더니 사람이 갱생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수술하고 나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내가 그동안 못난 짓 많이 해서 미안해. 수술하고 나니 내가 그건 무슨 짓을 했나. 이렇게 허무하게 갈 거면 좀 잘해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결혼할 때 주기로 한 땅 물려주려고 하는데 사과의 의미로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요, 그 땅 안 받을게요. 그리고 제 마음은 제가 풀고 싶을 때 풀고 싶어요. 그동안 저도 마음 많이 다쳤고 지금 한 번의 사과로 마음이 풀리지 않을 듯 하네요. 시어머니는 계속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 않아서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전 돈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시댁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보고 싶을 시부모를 위해서 남편과 아이는 1년에 몇 번은 보내긴 해요. 자기 자식까지 못 보내게 하면 그 시어머니 성격에 또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할지 불보듯 뻔하고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기에 갈라놔봤자 남편과 제 사이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남편은 가끔 시댁에서 음식도 싸우고 저에게 같이 가자고도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시어머니는 진짜 죽다 살아난 느낌인지 이후에 음식을 보내면서 손편지도 가끔 보내신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제가 참 못된 년이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마음이 작은 사람인지 저는 이대로가 편하네요. 저는 자식 결혼하면 절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자식이 결혼하게 되면 저도 그렇게 될까요? 아직은 먼 일이지만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사연을 쭉 써내려오니 괜히 엄마 생각이 더 나네요. 오늘은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드려볼까 합니다. 제 사연 읽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힘든 일은 다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